안녕하세요. 주식사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공시된 사업보고서에는 3분기 보고서와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주요 제품의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교정, 환경, 외라고 쓰인 부분에 19년도에는 12.3%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년도에는 6.5%의 비중으로 줄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셔도 19년도에는 한 58억 정도, 20년도에는 한 35억 정도로 마이너스 한 40% 정도의 역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네요. 교정 분야 쪽도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만 성장을 해서 성장이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정보통신기기 쪽에서는 한 21% 정도의 성장이 나왔고 차량용 기기나 배터리 쪽에서는 거의 50% 정도의 성장이 나와서 이 분야의 성장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부분은 전분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4분기에는 추가로 취득한 자산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쌓인 이익잉여금과 자본 총계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요약된 재무정보가 더 보기 좋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4분기 매출액은 139억 원 정도고 19년도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23억 원, 당기순이익은 33억 원으로 19년도 4분기보다 더 증가하였네요. 다른 부분은 크게 특이한 부분들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석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주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근 공시를 보면은 사업보고서와는 또 다른 면이 있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시들 기준으로 제가 정리해 본 것인데요. 20년 3분기부터 21년 2월 9일까지 이수찬과 허봉재의 두 임원은 합쳐서 한 18만 5천 주가량을 매도하였고 목적은 주식담보대출 상환으로 공시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유철상이라는 분은 한 28만 주가량을 매도를 했는데 매도한 수량이나 다른 임원들의 공시와는 달리 매매대금 중 일부는 주식담보대출의 상환에 사용했다. 일부는이라는 글귀를 봐서는 아무래도 퇴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타이거 자산 운용은 9만 4천 주가량의 주식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15,000원 언저리에서 비슷하게 매도한 것으로 봐서는 사전에 임원들의 물량을 받아줄 곳하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종속기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 같지만 미국에 있는 종속기업의 지분을 기존 60%에서 81% 정도 수준까지 높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교정사업의 매출액을 구분해 놓은 표인데요. 인증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한 24.5% 정도 성장, 그리고 교정 부분은 한 마이너스 6.5% 정도의 역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인증 쪽은 앞으로도 좀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교정 부분에서는 낮은 성장이라도 유지해줘야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기 말 대비해서 측정장비는 한 42억 정도 증가했고 시설장치는 한 7억 정도 증가한 걸 볼 수 있네요. 시설 투자 부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잉여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주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 부분입니다. 개요 부분을 보시면은 주요 목표 시장 중에 이제 배터리하고 자동차 전장 분야의 고성장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대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에 관한 이사의 의견입니다. 앞서 유형자산 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측정 장비 그리고 시설 장치에 대한 투자가 늘어왔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5G 분야의 이제 시험 인증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스마트폰 분야도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20년 8월쯤을 보면은 20년 시설 투자 증액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이 어떤 것에 대한 투자인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12월쯤에는 사동 신축공사 투자건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20년도 HCT IR 자료인데요. 사동 신축공사 투자의 건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 이 빈 공터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1년도에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겠는데요. 이 투자라는 게 잉여 현금 흐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HCT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인증산업의 5G나 차량용 전장기기, 배터리 분야 등이 고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 외에도 최근 소식 중에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시험기간 인정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드웨어만 했던 것을 소프트웨어 쪽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 같네요. 배터리 쪽이 엄청 좋아 보이고 배터리 외 분야에서도 자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최근 ESS 화재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큰 이슈인데요. 셀 쪽이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GM이나 현대 쪽의 대처를 보면은 주행거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용 영역을 줄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HCT의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에는 추후 확대될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모빌리티 쪽으로도 이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HCT가 좋은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잘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가에서는 철도 쪽 전자파 적합성 평가 자격도 확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보고서, 최근 지분 현황,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공시에서는 이 대표님이 사내이사로만 남고 허 대표님이 대표이사로 되셨는데요. 이제 이수찬 회장님이 되셨고 사내이사인 만큼 큰 결정은 이 회장님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허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사동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하반기부터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보수적으로 내년 정도라고 생각하더라도 분야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시라면 앞으로 HCT의 어떤 부문이 매출이 상승할지, 사업의 방향은 어떨지 체크해 보시고 회사에 자주 문의하면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 정도 뒤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 HCT의 새로운 소식이나 다른 기업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